살아간 이기주의자라는 책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싶어서 오늘 이 책에 대해서 방송을 하겠습니다. 네, 내 인생은 내가 지휘한다. 뒤를 돌아보라. 늘 나의 뒤를 따라다니는 또 다른 내가 보일 것이다. 딱히 붙일 만한 이름도 없으니 그를 죽어있는 나라고 부르자. 나는 그를 두려워할 수도 있고 나에게 득이 되는 방향으로 이용할 수도 있다. 선택은 나의 몫이다. 내가 진정 하고 싶은 일을 이렇듯 모른 척해도 되는 걸까? 그토록 끌어안고 놓고 싶지 않은 만큼 물질이 소중한가? 이러한 질문에 대한 우리의 대답은 필시 다음 몇 마디로 요약될 것이다. 열심히 살자. 나는 나이다. 인생을 즐기다. 사랑하자. 우리는 부질없이 죽음을 두려워할 수 있지만 오히려 죽음을 방편 삼아 제대로 살아가는 법을 터득할 수도 있다. 우리는 부질없이 죽음을 두려워할 수도 있지만 오히려 죽음을 방편 삼아 제대로 살아가는 법을 터득할 수 있다. 죽음의 자율성입니다. 내 의지로 살면서 내 인생을 스스로 선택해도 괜찮을까? 라는 쉽지 않은 결정을 앞에 두고 고민해야 할 상황에 처한다면 이렇게 자문해봐라. 대체 언제까지 죽어 있을 작정인가? 이렇듯 죽음을 넘나드는 통찰을 지니고 있으면 우리는 스스로 결정을 내릴 수 있다. 내가 실제로 감당해낼 수 있을까 하는 걱정, 불안, 미심쩍음, 그리고 정말인지 제대로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다른 사람에 대한 열등감도 떨쳐버릴 수 있다. 저는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지금 죽어도 좋다. 그러니까 덤으로 얹혀진 삶이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야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네.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삶은 덤으로 얹혀진 삶이다. 그러니까 누구의 의식을 하면서 살 필요도 없고요. 그런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지낼 필요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컨대 나의 삶이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살자. 감정은 선택이다. 감정은 단지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정서가 아니다. 감정은 선택 의지가 들어가 있는 반응이다. 선택 의지가 들어가 있는, 감정은 선택 의지가 들어가 있는 반응이다. 스스로의 감정을 통제할 수 있으면 제 무덤을 스스로 파는 부정적인 감정들을 택하지 않게 된다. 스스로의 감정을 통제할 수 있으면 제 무덤을 스스로 파는 부정적인 감정을 택하지 않게 된다. 일단 감정의 마음가짐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깨닫는다면 똑똑함의 길로 성큼 들어가는 셈이다. 먼저 생각을 거치지 않고서는 감정을 느낄 수 없다. 머리가 없다면 느낄 수 없는 것이다. 감정은 생각에 대한 신체적 반응이다. 울거나 얼굴을 붉히거나 심장 박동수가 늘어나거나 하는 여러 감정 반응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나의 사고 중추로부터 신호를 받지 않는 것이 없다. 오로지 감정을 느끼는 것은 나의 책임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감정을 느끼기에 앞서 작용하는 생각을 잘 움직이면 통제할 수 있다. 감정을 느끼기에 앞서 작용하는 생각을 잘 움직이면 되기 때문에 감정도 통제할 수 있다. 요컨대 우리는 주위의 상황이나 사람들이 우리를 불행하게 만든다고 믿고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내가 불행하다면 그 이유는 주위의 사람이나 사물에 대해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위의 상황이나 사람들, 쟤 때문에 불행하다. 이렇게 믿고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가 불행하다면 그 이유는 주위의 사람이나 사물에 대해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때문에 내가 불행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침없고 다부진 사람이 되려면 그 생각을 바꿀 줄 알아야 한다. 일단 생각을 통제할 수 있으면 새로운 감정이 생겨날 것이며 거침없는 삶을 향해 첫 발을 내딛게 될 것이다. 너 때문에 기분 나빠졌어. 나도 내 감정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냥 막 화가 나. 이유는 묻지 마.
계속 늘어놓자면 아마 한도 끝도 없을 것이다. 위의 변명에는 하나같이 자신의 감정을 스스로도 어찌할 수 없다는 뜻이 은연중에 들어가 있다. 이제 그 목록을 정확히, 그리고 모든 감정은 자신에게 책임이 있으며 어떤 일에 대해 자신이 품고 있던 생각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이 나타나도록 다시 고쳐보자. 너 행동에 대해 생각하다가 내 스스로 기분을 망쳐버렸어. 안 그럴 수 있지만 지금은 화를 내고 싶어. 난 화를 낼 거야. 화를 내면 다른 사람이 꼼짝 못하더라고. 내가 무섭나 봐. 남 탓이 아닌 나를 중심으로 화법을 바꿔봤죠. 내 감정에 대한 책임은 바로 나에게 있다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것이다. 나는 생각하는 대로 느끼며 마음만 먹으면 어떤 일에 대해 다른 식으로 생각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다. 내가 그러겠다고 결심만 하면 말이다.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보라. 불행하다고, 우울하다고, 기분이 상한다고, 보탬이 되는 일이 있는지, 나를 맥빠지게 하는 기분으로 몰아놓고 있는 생각은 또 어떤 것들인지. 행복을 선택하라. 그러나 과거에 꼭꼭 씹어 소화시킨 의무와 책임을 다시 토해내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다시 자신을 통제하는 것은 내가 지금 또 이러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자각에서 출발한다. 자신을 통제하는 것은 뭐예요? 내가 지금 또 이러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자각에서 출발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기분 나빠 등의 말을 내뱉는 그 순간 의식해보자. 내가 또 남 탓을 하고 있구나. 그 행동을 취하는 순간 자신이 무슨 행동을 하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일깨워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신을 통제하는 것은 내가 지금 이 행동을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자각을 한 다음에 이 감정이 좋지 않으면 안 하겠죠. 그래서 자신을 통제하는 것은 내가 지금 또 이러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자각에서 출발한다. 이를테면 여기에서 보면은 일례로 드릴이 부르르 떠는 소리를 낼 때마다 정신을 훈련시켜 인생에서 가장 황홀했던 순간을 떠올리게 할 수도 있다. 과거에 고통스럽다고 생각했던 일에 대해 다른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고, 또한 색다르고 즐겁게 느낄 수 있는 것이다. 이렇듯 생각을 바꾸는 일이란 종전에 갖고 있던 느낌에 매달려 무조건 참고 감내하는 것보다 얼마나 재밌고 또 생산적인가. 이러기 위해서는 행복하다는 내 마음속에서 불행을 만들어내는 생각 따위는 모두 없애버리고야 말겠다는 단단한 결심이 필요하다. 생각을 바꿔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불행한 감정들을 떨쳐버릴 수 있을 때까지 앞서 말한 벌 가운데 하나를 받아야 한다고 상상해봐라. 예를 들어 아직도 불행은 스스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이런 상황을 상상해봐라. 오랫동안 방에 혼자 갇혀 있어야 한다던가 그와는 반대로 사람들로 미어 터지는 엘리베이터 안에 수일 동안 서 있어야 한다던가 음식이란 음식은 모조리 빼앗기고 내가 특히 싫어하는 음식만 억지로 먹도록 강요한다던가 스스로를 구박하는 정신적인 고문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로부터 육체적 고문을 당한다던가 하는 등등의 일들. 불행한 감정을 떨쳐버릴 수 있을 때까지 앞서 말한 벌 가운데 하나를 받아야 한다고 상상해보자. 얼마나 오랫동안 버틸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가? 여기서 중요한 것은 행복을 선택할 수 있는 혹은 적어도 인생의 어느 순간에 불행을 선택하지 않을 수 있는 우리의 능력이다. 우리의 능력이 뭐예요? 어느 순간 불행을 선택하지 않을 수도 있고 행복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능력이다라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내던지는 것은 뜬구름 잡는 이야기라고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이런 사고방식을 무작정 거부하려 하지 말고 신중하게 생각해봐라. 이런 생각을 내던지는 것은 결국 자신을 내팽개치는 것이나 다름없는 일이다. 다시 말해 다른 사람에게 자기 인생의 지휘봉을
건네주는 것이다. 날이면 날마다 내 인생을 꼬이게 만드는 이 일들에 안주해 있는 것보다 행복하겠다고 마음먹는 것이 훨씬 쉬운 일이 아닐까? 나는 무기력한 사람은 아닐까? 행복을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 마음에 새겨야 할 것이 있다. 제대로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 부정적인 감정을 판별해주는 낱말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무기력이다.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 부정적인 감정, 걱정, 두려움 이런 것들 판별해주는 낱말이 있는데 그것이 무기력이다. 우리는 분노, 적개심, 수치 등의 감정들이 때로는 느낄 만한 것들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건 당연히 내가 느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서 그런 감정에 매달리고 싶어질 때도 있다. 그러나 문제는 그런 감정들에 의해 옴짝달싹 못하게 되는 무기력 상태에 빠지게 될 때이다.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서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무기력 상태에 빠지게 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무기력은 어떠한 행동에도 나서고 싶지 않은 소극성에서부터 우유부단과 망설임에까지 다양하다. 당신은 화가 나면 말이나 감정 또는 행동을 아예 접어버리지 않는가? 맞죠? 화가 나면 아예 행동을 안 하고 접어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당신은 무기력한 사람이다. 미움과 질투로 몸져눕거나 혈압이 올라가지 않는가? 또 그것 때문에 직장에서 일을 하는데 지장을 받지는 않는가? 어느 순간에 느낀 부정적인 감정 때문에 잠을 청할 수 없거나 배우자 잠자리를 할 수 없는가? 이 모든 것들은 무기력의 징후들이다. 다 쓸데없이 화가 나서 다른 사람에게 소리를 지른다면 스스로 무기력한 사람이 되는 것이다. 이런 경우에는 새로운 선택을 시도해야 봐야 한다. 자신에게 상처를 주는 감정을 경험하지 않고 아이를 거리에서 놀지 못하게 하겠다는 그 목표를 이룰 수 있게 해줄 선택 말이다. 화에 대해 그리고 화가 날 때 한 번 더 호흡하고 호흡을 고른 행동에서는 11장에서 자세히 설명하겠다. 먼저 자신을 사랑한다. 자신에게 사랑이 없는데 어떻게 남에게 사랑을 주겠어요? 먼저 자기 자신을 사랑하라라는 내용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어요. 나의 가치는 다른 사람에 의해 검증될 수 없다. 내가 소중한 이유는 내가 그렇다고 믿기 때문이다. 단지 이유예요, 그게. 내가 그렇다고 믿기 때문에 내가 소중한 거야. 다른 사람으로부터 나의 가치를 구하려 든다면 그것은 다른 사람의 가치가 될 뿐이죠. 그 사람이 나의 가치를 정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나의 가치는 내가 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나의 삶을 내가 살 수 있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말의 정의는 그 정의를 내리는 사람에 따라 다 다르다. 그렇지만 하나로 정의하자면 이러하다. 사랑이란 좋아하는 사람이 스스로를 위해 선택한 일이라면 무엇이나 그것이 자신의 마음에 들건 허용할 줄 아는 능력과 의지이다. 사랑이란 뭐라고요? 좋아하는 사람이 스스로를 위해 선택한 일이라면 무엇이나 그것이 자신의 마음에 들건 허용할 줄 아는 능력과 의지이다. 스스로를 중요하고 소중하며 아름답다고 느끼는 것이다. 일단 자기 자신이 얼마나 멋진 사람인지 인식하기만 한다면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나의 지시를 그대로 따르게 만들면서 내 가치를 강조할 필요가 없어질 테니까. 일단 자기 자신이 얼마나 멋진 사람인지 인식하기만 한다면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나의 지시를 그대로 따르게 만들면서 내 가치를 강조할 필요가 없어질 테니까. 그쵸? 나는 독특하다. 또한 상대방도 독특하다.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들이 나에게 순응하게 되면 그들 나름의 독특함을 잃게 된다. 내가 그들을 좋아했던 이유는 그들에게 남다른 구석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 자신에게 확신이 서면 다른 사람들이 나와 같아지기를 바라지도 그것을 필요로 하지도 않는다라는 거예요. 나의 확신이 쓰게 된다면. 불평은 허탈감만 안겨줄 뿐이다. 받아들인다는 것은 불평하지 않는다는 것이며 행복하다는 것은 자신이 어찌해 볼 도리가 없는 일들을 놓고 한탄하지 않는 것이다. 불평은 자기 신뢰가 없는 사람들의 피난처다.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탐탁 찾는 구석들에 대해 말하다 보면 그 불만은 계속된다. 해결되지 않고 계속된다는 거예요. 불평은 시간 낭비다. 그 시간에, 불평한 시간에 다른 걸 할 수도 있는 시간인데 불평은 시간 낭비다라는 거예요. 그럴 시간이 있으면 마음속으로 묵묵히 자신을 칭찬해 준다던가 다른 사람이 알차게 살아가도록 도움을 주는 등 자기 사랑을 연습하는 편이 훨씬 보람된 일이다. 이 세상에서 가장 못난 불평 2가지가 있다. 지쳤다고 투덜거리는 것과 기분이 좋지 않다고 푸념하는 것이다. 지쳤다고 투덜거리는 것과 기분이 좋지 않다고 푸념하는 것이다. 지쳤다고 느낄 때 분명 여러 가지 해결 방법이 있을 때도 사랑하는 사람이나 또는 누가 될지 모르지만 어느 가엾은 영혼에게 불평을 하는 것은 그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행동이다. 더구나 불평을 해봤자 피곤이 조금이라도 풀리는 것도 아니라 오히려 피곤이 더 증가되죠. 해결도 되지도 않는다라는 거예요. 나의 감정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서 상대방이 나에게 조금이라도 힘이 되어줄 수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게 아니다. 문제는 투덜거리는 소리를 참고 들어주는 수밖에 아무런 도움도 줄 수 없는 사람들에게 불평하는 것이다. 정말로 자신을 사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도 힘들고 괴롭다면 누군가에게 비비며 내 짐을 함께 져주길 바라기보다 스스로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노력하고픈 마음이 들 것이다. 남이 해결해준다고 바라면 해결해주지 않아요. 결국은 지치죠. 그래서 스스로 해결하는 게 결국 답이다라는 게 나옵니다. 자신에 대해 불평하는 것은 무익한 일이며 효과적으로 삶을 꾸려나가지 못하게 된다. 오늘 밤 늘어났던 불평들 가운데 어느 것에 어떤 소득이 있었는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오늘 밤 늘어났던 불평들 가운데 어느 것에 어떤 소득이 있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소득은 없었어요. 다른 사람의 관심과 인정을 받기 위한 노력일 뿐이다. 또한 자기 비하로 가득 찬 사람의 행동만큼이나 히스테릭한 것이다. 으스대는 행동은 다른 사람들의 호감을 사려는 시도다. 즉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는가를 바탕으로 자신을 평가하고 있는 것이다. 그쵸? 자신을 평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으스대는 행동 이런 거는 다른 사람들의 호감을 사는 시도고 즉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는가를 바탕으로 자신을 평가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지 않고서야 다른 사람들을 납득시킬 필요 따위는 느끼지 않을 테니까. 자기 사랑은 스스로를 사랑하는 일이라 그것은 다른 사람들의 사랑을 반드시 필요로 하지 않는다.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살필 필요도 없다. 자기 인정만으로도 충분하다. 다른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지 말라. 일단 자기 사랑을 하게 되면 남들의 의식을 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남들을 의식하면서 사는 것은 엄청 피곤하죠. 또 다른 걱정, 두려움도 낳게 되는데 그런 거를 막아주는 유일한 방책이 뭐야? 스스로를 사랑하는 일이다.
스스로를 사랑하는 일이다. 이렇게 스스로를 사랑하게 된다면 다른 사람의 눈치를 살필 필요도 없고 자기 인정만으로도 난 충분히 인정받을 사람이다. 이렇게 자기 인정만으로도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대체 왜 사람들은 자신을 사랑하려 들지 않는 것일까? 그래서 무슨 이득이 있을까? 그렇게 해서 얻을 수 있는 떡고물이라 해봐야 바람직하지 못한 것들 뿐이겠지만 그래도 한번 살펴보자. 자신을 망치는 행동을 하는 이유는 이해하는 것은 알찬 삶을 살아가기 위해 꼭 거쳐야 하는 일이다. 모든 행동에는 원인이 있다. 오류지대의 행동을 없애기 위해 가야 할 여기저기에는 자기 동기오해라는 구덩이들이 많이 패여 있다. 일단 자신을 싫어하는 이유와 그런 생각을 계속 유지시키려는 심적 구조를 이해하면 공략에 나설 수 있다. 스스로를 깎아내리는 행동을 일삼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 이유는 아마 자기 자신에 대한 평가보다 스스로를 깎아내리는 행동을 일삼는 이유는 뭘까? 그 이유는 아마 자기 자신에 대한 평가보다 다른 사람들이 말해주는 평가를 통째로 받아들이는 편이 훨씬 수월하기 때문이다. 자신을 사랑하려 들지 않는 사람들의 생각 속으로 깊이 들어가 보자. 자신이 사랑받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몸에 밴 변명을 한다. 자신은 사랑의 메아리를 들을 만한 가치가 없다는 것이다. 이런 변명은 히스테릭하게 자기 비하를 일삼는 결과다. 자신보다 다른 사람들을 훨씬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한층 더 의존적인 태도를 취할 수 있다. 나는 너의 의견을 존중해. 그러니까 너가 다 알아서 해줘. 이렇게 자신보다 다른 사람을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한층 더 의존적인 태도를 취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기둥 삼아 기대고 있다가 그 기둥이 무너진다고 해도. 자신의 불행에 대한 대탓을 돌릴 편리한 희생양이 많이 있다. 줄곧 볼멘 소리를 내기만 할 뿐 스스로 그 불행에 대해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또 스스로를 깎아내리는 행동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의지하고 싶어서 또는 자기 스스로 해결하고 싶지 않아서 스스로를 깎아내리는 행동을 통해서 자기 사랑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런 생각들이 하나둘 모여 자신을 깎아내리고 그 한심한 상태를 지속시키는 심리 구조를 만들고 있다. 그래서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기 사랑 훈련은 먼저 마음에서 시작된다. 자신의 생각을 통제하는 법을 먼저 몸에 익혀야 된다. 그러려면 자신을 얕잡아 보는 식으로 행동하려 할 때 그것을 즉시 깨달을 필요가 있다. 그때 자신을 돌이켜보면 자신의 행동 배후에 있는 사고방식이 옳은지 그른지를 점검할 수 있다. 난 사실 그다지 머리가 좋지 않아. 시험 성적이 좋았던 것은 단지 운이 따랐기 때문이야. 이런 말을 해버렸다면 그 순간을 포착해야 한다. 그때 내 머릿속에서는 경종이 울려야 한다. 내가 또 그랬어. 나 자신을 깎아내리는 행동을 해버렸어. 하지만 이제 깨달았으니 앞으로는 다시는 내가 지금껏 입버릇처럼 내뱉었던 이런 말들을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지. 그래서 여기서 말이 되게 중요합니다. 말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당신의 미래가 결정이 되는 거죠. 자신을 비하하는 그 순간을 인식하고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결정을 내리면서 내디는 첫걸음이다. 자기 사랑으로 향하는 작은 발걸음이 뭐예요? 자신을 비하하는 말을 하는 순간 인식하고 다시 그걸 고치는 게 첫 단계라는 겁니다. 습관적으로 자기 비하를 했더라도 지금은 변하고 싶다는 인식을 하고 있으며 이제 실천에 옮기겠다는 선택을 내린 것이다. 두 번째, 자기사랑.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는다. 다른 사람의 평가에 연연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보다 훨씬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다른 사람의 평가에 연연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야가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다른 사람의 인정을 구하는 일은 필요 조건이 아닌 그저 희망사항이 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의 인정을 구하는 일은 나에게 있어서 엄청 큰 중요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냥 필요 조건이 아니라 희망사항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인정을 받는 것 그 자체가 불건전하다는 말이 아니다. 사실 입에 발린 말은 감칠맛 나게 기분 좋다. 인정을 구하는 일이 나를 망치는 나쁜 습관, 즉 자기 실현에 오를 때가 되는 경우는 그것이 희망사항이 아닌 필요 조건이 되었을 때이다. 그래서 남이 바라는 대로 살면서 불행하게 되는 거죠. 인정을 원하고 있다가 다른 사람에게서 정말로 인정을 받게 되면 더없이 기쁘다. 그러나 인정을 반드시 필요로 할 때 인정을 받지 못하면 온몸에서 기력이 빠져나가면서 무너져 내린다. 그때가 바로 자기 파괴적 힘이 끼어드는 순간이다. 다시 말해 인정을 구하는 일이 필수 불가결이 조건이 된 경우 자신의 상당 부분을 외부인에게 내맡기는 꼴이 된다. 그 사람이 인정을 해결해주지 않으면 의욕을 상실하여 무기력 상태가 된다. 남의 눈치를 보는 태도를 조금씩 내던져라. 세상이 움직이는 방식을 보아라. 요컨대 우리는 결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들 수는 없다. 사실 50% 정도 사람들의 마음에 들어도 꽤나 성공한 것이다. 세상에는 절반 정도의 사람들이 타인의 말 절반 정도의 고개를 끄덕인다. 그 사실은 대통령 선거만 봐도 알 수 있다. 압승을 거둔 선거라 해도 반대 유권자의 비율이 44%에 이른다. 이 비율이 정확하다면 의견을 개진할 때마다 반대에 부딪힐 확률은 50대 50이다. 이 사실을 알고 있으면 다른 사람의 반대를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다. 누군가 나의 말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상처받거나 동조를 얻기 위해 즉각 의견을 바꾸지 않고 그저 나와 의견을 달리하는 50% 사람의 가운데 한 사람을 우연히 만나겠거니 생각을 하면 된다. 봐봐요. 50%는 나와 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고 그 다른 50%는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봐봐요. 대통령 선거만 봐도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압승을 거둔 선거라 해도 반대 유권자의 비율이 44%에 이른다라는 거야. 그래서 누군가 나의 말에 동의하지 않으면 상처받거나 동조를 얻기 위해 즉각 의견을 바꾸지 않고 그저 나와 의견을 달리하는 50%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을 우연히 만나겠거니 라고 생각을 하면 된다. 나의 느낌, 생각, 말, 행동 하나하나에 늘 어느 정도의 반대가 있을 것이라고 마음에 새겨두면 실망의 터널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 나의 느낌, 생각, 말, 행동 하나하나에 늘 어느 정도의 반대가 있을 것이라고 마음에 새겨둔다면, 그러니까 언제나 나의 반대는 있겠지라고 새겨두면, 나를 안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나의 반대가 있겠지라고 새겨두면 실망의 터널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 일단 반대를 예상하고 있으면 비난의 말을 들어도 그 때문에 상처를 입지 않을 테니까. 그뿐만 아니라 어떤 생각이나 느낌에 대한 반대를 나에게 핀잔 주는 것으로 여기는 일도 없을 것이다.
남의 눈치를 보는 가장 흔한 증상은 이러하다. 누군가 못마땅한 기색을 보이면 자신의 입장이나 신념을 바꾼다. 누군가가 못마땅한 기색을 보이면 자신의 입장이나 신념을 바꾼다. 누군가의 호감을 사기 위해 비위를 맞춘다. 반대 의견에 부딪혔을 때 우울해하거나 불안해한다. 누군가를 속물이나 젠체하는 사람으로 깎아내린다. 그러나 그것은 내게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하는 또 다른 방법일 뿐이다. 전혀 수긍하지 않는 말에도 지나치리만큼 찬성이나 동조의 반응을 보인다. 누군가를 위해 굳은 일을 해주면서 거절하지 못했던 것에 씩씩거린다. 약삭빠른 판매사원이 윽박지르는 바람에 원하지도 않는 물건을 사거나 그가 싫어할까봐 차마 도로 물리지도 못한다. 죽음 이용 강도 등 나쁜 소식을 퍼뜨리면서 사람들의 주목을 끌고 있다는 느낌을 즐긴다. 말을 할 때, 무언가를 사고 싶을 때, 또는 어떤 일을 할 때 자기 인생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의 허락을 받는다. 그 사람이 화를 낼까 두려워서이다. 다른 사람의 눈치를 살피는 행위의 예가 어디 이뿐이겠는가. 사람이 사는 곳이면 어디에서거든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그런 행동이 꼴불견이 되는 것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기 위해 안달복달하는 경우만이다. 그것은 자신을 포기하는 행위이다. 또한 자신의 감정에 대한 책임을 동조해주는 상대방의 손에 쥐어주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것이다. 자꾸 다른 사람의 눈치를 살피게 되는 이유. 남의 눈치를 살피는 오류지대 행위를 하게 되는 이유를 살피면 그것을 없애는 전략을 짜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다른 사람의 평가에 히스테릭하게 연연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인정받는 것을 필요 조건으로 삼을 때 얻을 수 있는 보상은 이러하다. 자신이 느끼는 감정에 대한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할 수 있다.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한심한 기분이 들거나 상처 있거나 우울해지면 그런 감정에 대한 책임이 다른 사람에게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이 인정을 안 해줘서 나는 이 모양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다른 사람이 선뜻 동조를 해주지 않아 기분 나빠졌다고 생각하면 자신이 조금이라도 변하는 일 역시 있을 수 없다. 왜냐하면 내가 기분 나쁜 것은 그들의 잘못이기 때문이다. 내가 변할 수 없는 것도 다른 사람의 책임인 것이다. 내가 변할 수 없는 것도 다른 사람의 책임인 것이다. 따라서 인정을 갈구하면 자신을 변화시킬 필요가 없어진다. 나에 대해서 객관적인 시선으로 보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의 감정을 책임지고 있는 한, 그리고 내가 변하지 않는 한 위험을 감수하지 않아도 된다. 결과적으로 인정을 구하는 것을 자연스러운 행동이라고 여기고 매달리면 살아가면서 위험을 감수해야 할 일을 편리하게 회피할 수 있다. 이런 노이로제 보상은 자기 혐오를 얻게 되는 보상과 일맥상통한다. 사실 책임감, 변화, 위험을 기피하는 일은 이 책에서 설명하는 모든 오류지대의 생각과 행동의 중심을 이룬다. 책임감, 자신에 대한 책임감, 변화, 위험을 기피하는 일은 이 책에서 설명하는 모든 오류지대의 생각과 행동의 중심을 이룬다. 다른 사람의 눈치를 살피지 않기 위한 전략. 다른 사람의 눈치를 살피는 행위를 없애기 위해서는 그런 행위를 계속할 경우 빠지게 되는 노이로제 보상에 대해 알 필요가 있다. 반대 의견에 부닥쳤을 경우 자신을 한 차원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생각을 바꾸는 것이야말로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눈치보다 자신을 한 차원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생각을 바꾸는 것이야말로 가장 효과적인 전략이다. 그것 말고도 인정을 얻는데 급급한 상태에서 풀려나기 위한 비법 몇 가지를 소개한다. 반대 의견에 부딪히면 너로 시작하는 참신한 반응으로 대처할 것.
이를테면 친구가 내 의견에 동의하기는커녕 화까지 냈다고 치자. 이럴 경우 내 입장을 바꾸고 변명하기보다 그냥 너 화났구나. 너는 내가 이런 식으로 생각해선 안 된다고 생각하니? 라고 반문해보자. 그러니까 내 친구가 내 의견에 동의하기는커녕 화까지 냈다고 쳐요. 이럴 경우 내 입장을 바꾸고 변명하기보다 아니야 나 안 그랬어 이렇게 변명하기보다 그냥 너 화났구나. 너는 내가 이런 식으로 생각해선 안 된다고 생각하니? 라고 반문해봐라. 그렇게 하면 비난을 하는 사람은 상대방이고 나는 거기서 따로 분리되어 나올 수 있다는 것을 나 자신을 지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상대방의 비난으로부터. 그냥 너는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하지만 나는 아니다 라고 말해주세요. 누군가 나의 성장에 도움이 될 만한 사실을 알려준다면 비록 그것이 마음에 들지 않아도 고마워할 것. 고마워하는 행동은 인정을 구하는 태도를 사라지게 한다. 고마워. 고마워하는 행동은 인정을 구하는 태도를 사라지게 한다. 예컨대 남편이 당신은 수줍음이 많고 예민해. 그런 점이 마음에 들지 않아. 라고 말했다 치자. 그럴 경우 남편의 마음에 들려고 애쓰지 말고 남편이 그 사실을 지적해준 것에 그냥 고마워해라. 그래서 바뀌면 되는 거죠. 고마워. 너가 나의 고치점, 내가 발전해 줄 수 있도록 도와줬구나. 라고 고마워해라. 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반대 의견을 적극적으로 구한 뒤 흥분하지 않도록 노력해 볼 것. 다른 사람의 반대 의견을 적극적으로 구한 뒤에 흥분하지 않도록 노력해 볼 것. 일부러라도 내 의견에 반대할 만한 사람을 찾아내어 그 반대에 대놓고 맞서면서 자신의 입장을 차근차근 주장해봐라. 굳이 반대 의견을 따라가려고 하지 말고 맞서봐라 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화를 내지 않고 자신의 의견을 바꾸지 않아도 되는 일에 한층 능숙해질 것이다. 다른 사람의 생각, 말, 행동과 내 가치 사이에 연결고리를 끊을 것. 비난에 부딪혔을 때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봐라. 이건 그 사람의 문제야. 네, 저렇게 나올 줄 알았어. 하지만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이야. 그냥 저 사람 화는 저 사람 것이야. 내 것이 아니다. 라고 받아들이는 거죠. 비난에 부딪혔을 때. 나를 도무지 이해하지 못할 사람들이 상당수에 이를 것이며 그래도 괜찮다는 단순 명백한 사실을 받아들일 것. 뒤집어서 말하면 나도 내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한다. 그쵸? 뒤집어서 말하면 나도 저 사람을 이해 못할 때도 있는데 저 사람도 반면에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이해를 해줄 거라는 거예요. 나를 도무지 이해하지 못할 사람들이 상당수에 이를 것이며 그래도 괜찮다는 단순 명백한 사실을 받아들일 것. 뒤집어서 말하면 나도 내 주변 수많은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한다. 또 이해할 필요도 없다. 그들은 나와 다른 사람인 걸 어찌 하겠는가. 자신이 다른 사람의 눈치를 살피는 행동을 할 때마다 소리를 내어 그것을 바로잡을 것.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에게 그런 기질이 있음을 인식하고 새로운 행동 습관으로 기를 수 있다. 내가 방금 말한 것이 정말이지 나빴다고 생각되지 않는다면 이런저런 변명을 늘어놓지 말 것. 대화를 나누면서 내가 말하는 시간을 재보고 그 시간을 배우자나 아는 사람들이 말하는 시간과 비교해 볼 것. 말을 아끼도록 꼭 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만 말하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라. 자신이 하는 말 가운데 물어보는 말들이 얼마나 많은지 순서대로 나열해 볼 것. 단정적으로 말하지 않고 물어보는 형식을 취하거나 허가, 동조를 구하는가? 예를 들어 날씨가 좋네요. 그렇죠? 라는 질문은 상대방에게 문제를 해결하는 역할을 제시하고 자신은 동조를 구하는 입장으로 밀려나게 한다. 간단히 날씨가 좋네요 라고 말하는 것은 대답을 구하려는 시도가 아니라 단정적인 말이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항상 말꼬리를 올리고 있다면 별것도 아닌 일에 늘 인정을 구하고 있는 것이다. 이상은 반드시 남의 동조를 받아야만 하는 습관을 없애기 위한 첫걸음들이다. 다른 사람의 평가에 연연하는 태도를 티끌 하나 없이 말끔히는 없앨 수 없지만 공치사를 받지 못했다고 해서 무기력하게 되지 않도록 다소나마 노력은 할 수 있다.
칭찬은 즐거운 일이며 인정 역시 그렇다. 그러나 우리는 박수갈채를 받지 못했을 때 느낄 괴로움에 대비해 면역을 길러야 한다. 칭찬은 즐거운 일이며 인정 역시 그렇다. 그러나 그렇지 못할 때, 인정받지 못할 때 느낄 괴로움에 대비해 면역을 길러야 한다.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이 막 배불리 먹고 난 뒤 다이어트에 대한 자신의 열정을 시험하지 못하는 것처럼 또 담배를 끊겠다고 하는 사람이 금방 한 개비를 태우고 난 뒤 자신의 결심을 저울질하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도 막상 반대 의견에 부딪히면 자신의 의지를 시험해 볼 수 없을 것이다. 한번 자신의 의지를 시험해 보세요. 아무리 이를 악물고 반대 의견을 감당해낼 수 있다고 다른 사람의 동조를 반드시 필요로 하지 않겠다고 맹세해야 한다 해도 막상 반대 의견을 접하면 나를 비난하는 소리를 듣게 되면 어쩔 줄 몰라 할 수 있다. 우리 삶에서 이런 골치 아픈 오류지대를 내몰 수 있다면 그 다음은 간단하다. 그냥 그래서 계속 그런 비난이 올 때마다 무시하고 그냥 나를 지키는 연습을 하라라는 겁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인정을 필요로 하는 일에 익숙해져 왔기 때문에 그 오류지대를 없애려면 엄청나게 많은 연습이 필요하다. 그러나 어떤 노력이든 그만한 가치가 있는 법이다. 비난에 부딪혀도 실망하지 않게 되면 즐거운 현재의 자유를 평생 얻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오늘은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느라 마음고생 심한 분들께 드릴 내용이었습니다. 네, 다음에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뵐게요. 거북이 디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